토네이도 한가운데로 과학자들이 차를 몰고 돌진합니다. 계측기를 토네이도의 중심부에 밀어넣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이들 차에 실린 계측기의 이름은 도로시입니다. AI가 탑재된 무인 스텔스 전폭기가 실전에 배치됩니다. 비행편대의 리더 벤은 넘사벽의 비행 능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팀맨, 즉 심장이 없는 오지의 양철인간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 심장 없는 인공지능 전투기는 영화 말미에 오지의 양철나무꾼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팀을 구하게 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노라 던 주연의 광란의 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 내내 흐르는 그런지한 분위기와 반대로 많은 부분에서 오지의 마법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에 도피 중인 두 남녀는 자신의 앞날을 노란 벽돌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킬러에게 능욕을 당한 여주인공은 도로시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구두 뒷급을 맞부딪히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도 합니다. 엔딩씬에선 남자 주인공 앞에 착한 마녀가 등장하기도 하죠. You love her.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지의 마법사는 매철을 넘나들며 또 다른 작품으로 재창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수많은 작품들 중에 원작 스토리와 연결관계가 가장 짜임새 있다는 뮤지컬 위키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작은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6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인데요. 2003년 뮤지컬로 재탄생한 위키드는 여우주연상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토니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뮤지컬계의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공연문화예술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죠. 뮤지컬 위키드는 도로시가 오즈로 날아오기 전 이야기로 시작하는 프리퀄이며 중반부부터는 의외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원작 스토리가 진행되는 스핀오프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4대 악당인 그녀, 바로 서쪽의 녹색마녀입니다. 원작에선 불려진 적이 없는 서쪽의 녹색마녀의 이름은 엘파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관계도를 통해 스토리만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녹색 피부의 엘파바, 그녀의 동생 네사로즈, 베프, 글린다, 서쪽 마녀, 동쪽 마녀, 남쪽 마녀입니다. 먼치킨랜드 영주의 딸인 엘파바는 녹색 피부 때문에 왕따로 자라났지만 심성이 곱고 동물들을 사랑했습니다. 마법이 뛰어난 그녀는 대학 시절 학대당하던 어린 사자를 구해줍니다. 독재자 오즈의 계략에 속아 날개 달린 원숭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요. 오즈의 진실을 알게 된 엘파바는 그를 피해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네사로즈는 엘파바가 웅구드의 마법을 걸어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보크라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보크는 글린다를 사랑했고 이에 분노한 네사로즈가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글린다는 예쁜 얼굴 아다만키의 공주병 캐릭입니다. 삐에르라는 왕자를 사랑했지만 그는 엘파바를 사랑했습니다. 엘파바가 오지의 계략으로 사라진 후 삐에르는 글린다와 약혼을 하지만 엘파바를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들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죽어가는 삐에르를 구하기 위해 엘파바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기꾼이자 독재자 오즈, 학교 총장인 마담 모리블, 둘은 엘파바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엘파바를 깨어내기 위해 날씨 마법을 사용 회오리에 날려온 집을 이용해 네사로즈를 제거합니다. 도로시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오지의 마법사와 평행되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마담 모리블의 계략임이 밝혀지고 모리블은 구속되고 엘파바와 글린다가 화해를 하면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뮤지컬 위키드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토리만 살짝 살펴보았을 뿐인데 뭔가 재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오직 뮤지컬로만 공연된 탓에 무대가 아니면 다시 볼 수 없는 작품이라 살짝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몇몇 스포일러는 숨겨두었지만요. 뮤지컬 공연을 놓치신 분들 중에 아쉬움에 소설 위키드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설 위키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뮤지컬과 달리 등장인물 대부분이 잔인하게 죽고 전개되는 사건 사고도 뮤지컬과 다르게 참혹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엘파바와 글린다 세대를 넘어 대하소설급 장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위키드를 가리켜 판타지계의 대하소설이라고도 하죠. 70년대 초 오즈의 출연진 모두가 흑인으로 등장하는 뮤지컬 위즈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상을 비롯하여 7개 부분의 토니상을 휩쓸었는데요. 뮤지컬의 흥행을 발판 삼아 1978년 동명의 뮤지컬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허수아비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 작품으로 오즈는 인종의 경계조차 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즈는 기념일마다 방영되는 인기 있는 한 편의 고전 영화로 머물길 거부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며 미국을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죠. 미국 국회도서관이 198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중요한 문화적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오즈의 문화적, 역사적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편에 걸쳐 오즈의 마법사가 씨 뿌린 서브컬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 시간은 오즈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길이 될 것 같네요. 오즈의 마법사가 낳은 가장 큰 떡밥이기도 하고요. 경제학계를 움찔하게 만들었다는 오즈의 마법사와 19세기 말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보학 병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